네, 안녕하세요. 신선한 아재 감성으로 이야기하는 컨텐츠 리뷰 진 컨텐츠 잡담의 유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회독의 마지입니다. 네, 최근에 또 이제 좀 빅 컨텐츠라고 하면은 전 세계인의 오징어 게임 이제 마지막 시즌 3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게 말이 시즌 3지 원래는 2로 다 나왔어야 될 거를 이제 반으로 잘라서 그냥 3이라는 그 번호표만 붙였다는 거를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이제 그 시즌 2까지 나왔을 때 시즌 1까지 통합으로 이제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일단 뭐 저희의 입장은 항상 뭐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물론 당연히 뭐 재미있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 방송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뭐 어떤 고평가를 하지는 않는 이제 컨텐츠인데. 저는 과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네. 그리고 뭐 재미있는 작품일지 모르겠지만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입장은 한결같이 너무 과대평가됐다라고 이제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요번에 시즌 3가 나오기 전에 시즌 2만 봤을 때 그 6화까지만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는 차라리 2가 1보단 낫다라고 이제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어요. 저희의 썸네일도 되게 시즌 1보다 발전했다고 저희가 썼으니까. 과연 이제 그 시즌 2 그 6화가 마지막에 그렇게 성기훈의 그 쿠데타가 미수에 그치면서 끝나면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낼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원보다 낫다고 하는 게 원이 되게 재밌는데 그거보다도 더 재밌다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네. 원도 되게 낮은데 그거보다 네. 살짝 그러니까 저희가 전에 그 리뷰에서 시즌 2가 이제 1보다 낫다고 하는 거는 시즌 1의 그 우라카이의 느낌을 좀 많이 희석시키고 나름대로 좀 독자적인 약간 네. 노선. 시즌 1이 약간 좀 이제 기존의 것들을 좀 이렇게 잘 버무려서 잘 만든 이제 비빔밥이었다면, 시즌 2는 약간 이제 좀 내가 비빔밥을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 좀 나의 독자적인 좀 메뉴를 좀 해보자, 약간 뭐 그런 느낌이, 그런 시도가 보여서 저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차라리 2가 1보다는 좀 낫다라고 평가를 했던 건데, 이제 했던 건데 이 시즌 3가 이제 그만큼 이제 또 2가 왜냐면 중간 뚝 끊겼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마무리를 잘 했었어야만 이제 그렇지. 그래도 시즌 2, 3가 1보다 발전했구나라고 우리가 말해줄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시즌 3가 조금 많이 좀 그 2에서 뭔가 기대를 끌어올려 놓고서는 3에서 좀 그거를 제대로 좀 마무리를 못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 느낌이 시즌 3 그 마지막 게임 이제 그 뭐지 동그라미 세모 네모 있는 데서 네. 밀쳐져서 떨어진 느낌입니다. 제가 성기해지는 느낌입니다. 공개된 첫날도 이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막 다 혹평일색이라서 대체 어느 정도길래 이제 이 정도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시즌 3가 문제가 좀 많죠. 얘기할 게 많은데 일단 문제가 시즌 3가 성기훈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성기훈이 무기력하게 수갑만 차고 멘탈 털려서 멍 때리고 있다가 하는 네.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3도 이제 2처럼 6화인데 6화 동안에 사실 성기훈이 별로 기억에 남질 않아요. 이거 시즌 3 보면은 네. 한 4화까지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 것 같고, 네.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뭐 애기 안고서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의 그 6화 중에 대부분을 그냥 그 켄신이 이제 그 카오로 죽은 다음에 이제 완전히 그냥 의기소침해가지고 그 칼 봉인하고 이렇게 낙인촌에 들어가 있는 것 마냥 성규는 그 수갑만 차고서 그냥 멍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주인공인데 너무 이게 하는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건데, 황영사와 네. 그 일행들의 섬찾기는 사실 2에서도 진짜 짤데기 없이 자꾸 나와서 분량만 잡아먹고 딱히 하는 것도 없는, 그 바깥의 사람들은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 연출이 좀 다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사실 걔네들도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계속 허탕만 치고 있고 뭐 그냥 시간만 보냈는데 얘네들이 하는 건 없어. 계속 밖에서 배만 타면서 그냥 시간만 죽이고 있는, 약간 3에서도 결국에는 너무 진전되는 건 없고 그냥 약간 진짜 시간만 때우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네. 재미도 없고 시간만 잡아먹는 되게 그러니까. 지루하고 루즈한 파트 그 배분이 많이 돼 있어서. 근데 사실은 저는 오징어 게임의 이제 설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엄밀하게 이제 원은 설정이 어접해도 게임이 어차피 데스게임류다 보니까 서바이벌 게임을 하니까는 그 게임을 보느라고 그냥 설정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네, 이제 넘어가서 흘러넘겼어. 그런데 2에서는 이 전작 이제 파트 1에서
빌드업을 많이 시켜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E3에서 그 빌드업 시켜놓은 거를 제대로 회수된 거 제 생각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에서 봤을 때 이 오징어 게임이 그냥 단발성 게임이 아니고 관리자들 사무실 보면 뒤에 막 캐비넷 같은 거 있고 네. 거기서 이렇게 펼쳐보면 파일이 뭐 있고 그 뭐 몇 회 1회 우승자부터 해가지고 네. 쭉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정리가 돼 있는데 뭐 한 30년 됐다라는 설정으로 나오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막 몇백 명의 사람들을 30년 동안 없어지면 국가적으로 이거를 수사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누군가는 주변에 아무리 연고지가 없는 사람이라도 주변에 뭐 지인이라든지 누구라면 분명히 있을 건데 이게 뭐 어쩌다면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매년 이런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것도 아니 그 대낮에 그 지하철에서 싸대기 딱지 치고 뭐 딱지치고 싸대기 때리면서 사람을 모아가는데 그거를 456명을 모을 동안 그걸 아무도 수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이상한데 여기 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그 치안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섬에 가다 놓고 뭔 짓거리 하고 이렇게 뭐 사륙을 벌이고 있는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찾을 수도 없고 뭐 관심도 없고 여태까지 여기서 보면 경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 그런 일이 있냐고 막 미치광이 취급을 한단 네. 말이에요. 근데 최이사를 이런 거를 30년 동안 해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처음에 1화 때는 그런 설정을 넘기고 게임에 집중하니까 그게 별로 상관이 없다고 쳐도 그러려니 했어. 2화에서는 이 뒤에 이제 그 외부의 형사팀도 나오고 그다음에 악의 조직을 그 토벌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어쨌든 이 뭐 병력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성기윤이 이제 네. 기용한 뭐 개인 병력이나 다른 용병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럼 2에서는 외부의 사람과 성기윤이 합작해서 얘네들을 뭐 악의 속을 어떻게 뭐 할 건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아니 외부의 세계와 이 내부의 세계가 너무 고립되고 단절된 느낌이 들다 보니까는 처음에는 이게 되게 그냥 시즌 1 때는 그냥 비현실적인 거를 그냥 현실적인 것처럼 봤었는데 2, 3에서는 이제 현실 세계랑 뭔가 좀 접점이 있는 건가 싶었는데 여전히 그런 거는 전혀 없고 네. 제가 볼 때는 감독이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 분명히 이 원전에 해당하는 작품을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뭐 카이지라든지 네. 신이 말하는 대로 배틀로얄 이거를 굉장히 잘 버무려서 재밌게 만들기는 했으나 원래는 일반 만들고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즌 2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건가? 사실 시즌 2에서도 엄밀하게는 그 딱지남 나오는 파트 2 네. 공유랑 그 1대1 약간 그 쫄깃한 거기 빼고는 그 뒤에는 좀 그런데 싶기는 했었지만 시즌 3가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각본과 이 디테일한 설정에 문제가 많다. 네.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2, 3가 예정에 없던 거를 네. 뒤에 갖다 붙이려니까 이거는 그 토리야마 아키에라 정도의 사람 네.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항상 그거죠. 그러니까 모든 그 스토리 작가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많은 이제 무수한 컨텐츠들을 보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건데 1%에 해당하는 어떤 천재 작가들은 그렇게 즉흥적으로 해도 말이 되게 만들어. 그렇죠. 물론 심지어 그런 천재조차도 약간 이건 좀 허술한데 싶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 천재가 아닌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꼭 그렇게 쓰면은 이제 개판이 난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시즌 2에서 이제 빌드업을 나름 해놨는데 제가 시즌 3를 보고 나서 생각한 건 아니 내가 가졌었던 이래서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 이 허술한 관리 체계와 도대체 왜 외국에서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와서 가면 쓰고 지들끼리 약간 뭐 그 재연 배우 같은 사람들 나와가지고 재연 배우 같은 사람들 뭔가를 하는데 이게 원래는 되게 음산하고 무서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약간 웃긴 느낌밖에 안 들고 그리고 네. 얘네들이 어떤 이유로 왜 이걸 하는지 잘 모르겠고 목적성이 없어 그거에 약간. 그러니까 어떤 뭐 미치광이 집단이 무슨 진짜로 뭐 재미로 하는 것도 모두 하는 것은 시청자가 좀 납득이 돼야 되는데 납득이 1도 안 되고 저는 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돈이 없어서 죽을 정도로 힘든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오는 건데 목숨을 건 게임을 하는 건데 이 마지막에 보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쌓였단 말이에요. 네. 그 정도면은 안 죽어도 되는데 굳이 계속 목숨을 걸고
거기서 제가 볼 때는 그 게임을 해야 되는 사람은 동영상 한 명밖에 없거든요. 100억 빚진 100억이니까 사람. 그 이상 받아야 되니까는 네. 그렇긴 한데 나머지 사람들은 충분히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데 계속 가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는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는데. 네. 네. 돈 벌려고 와서 충분히 이 정도면 빚을 감고도 남을 건데도 계속 그 오를 누르는 거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물론 이제 약간 감독께서는 아마 이제 그 인터뷰 같은 거 보니까 그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왜냐면 여기서 이제 후반부 갈수록 막 인간성의 바닥을 찍잖아요. 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닥을 드러내고 이제 막 그냥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제 막 그런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제가 약간 시즌 3의 그 모든 문제가 이미 그런 결과를 정해놓고서 과정을 걷다 끼워 맞추려니까 네. 이게 다 어색해지는 그게 되는. 그리고 게임도 원에서는 협동을 하고 그 게임을 해서 게임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이 죽는 건데 네. 3에서는 게임을 서로 죽이는 게임을 직접 하잖아요. 죽이는 난 그 설정이 나오길래 아 이거는 좀 네. 이렇게 직접 참가자들께 죽이는 설정이 돼버리면은 이제 이런 장르에서도 약간 좀 그거는 좀 금기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약간. 아니, 그러니까 원래 배틀로얄처럼 그런 게임이면 모르겠는데 네. 시즌 1은 안 그런 게임이었는데 네. 갑자기 2, 3에서 그런 식으로 약간 변질되다 보니까는 이거는 원래 오징어 게임의 취지랑 좀 다른 거 아닌가? 네. 그거 술래잡기에서 그 죽이는 설정은 나는 갑자기 1, 2에서 보여줬던 그 철학에 안 맞아. 네, 그 네, 네.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의 그렇죠. 철학이 안 맞아. 어디까지나 그 사람 간접적으로 이렇게 탈락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 죽음이 오는 거지. 네. 내가 손을 써가지고 흉기에서 직접 죽이는 건 이거는 조금 이미 그 게임의 그 설정이 영 이상해졌다는 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때 네. 그리고 원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 사실 엄밀하게 디테일하게 따지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납치되고 그다음에 그 관리자들 역시도 다 범죄자들인데 그 사람도 네. 그 비밀리에 다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기는 한데 사실 병정들 관리도 힘들어 사실. 네. 병정들만 해도 거기 이제 그 어. 관리하는 사람들 몇백 명 될 텐데 별의별 새끼들이 다 있어가지고. 근데 그래도 원에서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투슬에서는 이게 개판 아닌가 약간 아니 뭐 지도 병정 따로 놀고 밑에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특히나 저는 역대 중요 캐릭터들이 되게 어이없게 죽는 게 많은데 네. 특히나 어이없는 게 이 박희순 캐릭터가 그러니까 그 나 프론트만- 진짜 어이없더라고. 바로 밑에 사람인데 이게 너무 이게 좀 뭐랄까 좀 의미 없는 캐릭터 아닌가 돼버린 게 아닌가. 2인자인데 따지면 네, 네. 이병헌에 이은 바로 밑인데 2인자인데 그런 거 치고는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고. 계속 협박당하고 원하는 게 뭔가 뭐 그런 얘기만 네. 계속 하다가 얼레벌레 하다가 되게 어이없이 죽는데 이게 이럴 거면은 굳이 뭐 박희순님 해야 될 필요성도 잘 모르겠고 네. 이 부관리자는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인간이니까 그러니까 좀 시즌 3 뭐 2 때도 그랬지만 약간 이게 너무 과학 캐스팅을 한 것 같다. 되게. 맞아요.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굳이 이 정도 비중의 배우들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제작비만 올리고 뭐 이만큼 유명 배우들이 한꺼번에 나와요. 약간 뭐 그런 네. 효과를 노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정말 좀 이게 작품성과 극 중에 적절한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는 굳이 이 정도 비중의 이 정도 캐릭터의 이런 배우들을 네. 쓸 필요가 있었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프론트맨하고 성기훈 두 명만 그냥 네. 이병헌 이정재만 하고 나머지 배우들은 굳이 조금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써서도 충분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네임드 배우들을 안 썼어도 네. 되지 않았을 것인가. 그래서 이젠 그 시즌 3가 시작하면은 일단 처음부터 이제 성기훈이 수갑을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성기훈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마다 거기 병정 양반 그렇지. 이러면서 나 화장실 좀 가고 싶은데 뭐 그렇게 하는 건가 그러면 나 수갑을 채운 것까지 이제 약간 위험 인자가 됐으니까 내가 수갑을 채운 것까지 이해하겠는데 물론 수갑을 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게 그림이 나오니까는 채웠겠지만은 보면서 저거는 약간 좀 불편하다 싶기는 하더라고. 그리고 가장 좀 내가 의아했던 부분이 네. 그거라 가지고 그렇다고 거기서 계속 지리고 싸고 할 수는 없을 당연, 텐데. 당연하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네. 그래서 난 좀 그 수갑 설정도 나는 조금 네.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길래 이게 좀 허술한 좀 주먹구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은 수갑 차고 있어. 그래도 어쨌든 생적으로 이게 볼일은 네, 봐야 돼.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거 그러니까는 아니야. 내가 무기력하지만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 되니까 조금 아까 말해보자 병정장관 해가지고 나 화장실 좀 하는 것도 되게 웃기단 말이지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네. 너무 없어 보이잖아. 그러면 되게 이 작품의 분위기랑 좀 안 맞잖아 그런 거는.
그래서 이제 시즌 3가 시작하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게 우리가 얘기한 좀 문제적 게임 그 술래잡기잖아요. 막 그 약간 미로 같은 오징어 게임 주최 측의 약간 그 레트로 열정 되게 또 그런 옛날 그 골목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미로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세 개의 열쇠를 써가지고 네. 출구를 찾아서 이제 탈출해야 되고 잡는 애들은 이제 계속 칼 들고 이제 죽이고 이제 하는 그러니까는 건데 최소한 한 명의 술래를 잡아야 한 명을 죽여야 내가 네. 살아남는다. 통과. 네. 그래서 여기서 되게 끔찍해지는 건데 남수로 불리었던 탑에게 그 남규가 오히려 난 이 배우가 더 이번 시즌 3의 최대 수혜자가 아닌가 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진짜 이 광기 넘치는 연기를 너무 잘 하셔가지고 이거 따지면 임시완도 이제 배우가 임시완이니까 뭔가 뿌리까지 썩진 않았겠지. 분명 뭔가 마음속에 인간성이 조금 남아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쓰레기 짓을 안 하겠지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했으나 사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약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이제 울먹거리는 게 나오긴 하지. 근데 결국 얘가 결과적으로 그냥 2, 3 계속 쓰레기집밖에 안 했기 때문에 2-3의 최악의 쓰레기 1위가 네, 됐죠. 그러니까 음. 가장 최대 화두가 그 시즌 2의 그 막바지에서 강하늘이 네. 너무 어이없게 탄창을 네.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서 일부러 안 가져간 듯한 네. 뉘앙스로 끝났단 말이지. 아니 다 그거 챙겨놓고서 갈래다 갑자기 그냥 포기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마지영이랑 저런 얘기를 할 때 마지영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어요. 이거 분명 강하늘은 뭔가 있다. 그 대혼과 걔는 이 새끼도 뿌락치다. 이 새끼도 오징어 게임 측이 심어놓은 첩자일 것이다. 네. 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네. 아니, 심지어 그런 예상은 마지영뿐만이 아니라 되게 좀 많은 사람들이 약간 그냥 뭐 겁이 나서 바보같이 그거일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네. 그거는 핑계일 뿐이고 얘는 뭔가 이제 분명 시즌 3에서 약간 뒤통수 치면서 네. 사실은 나도 뭐 맞아요. 그럴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했는데 아니었다. 아니었다. 뭐 해병대 출신도 아니고 그냥 삐리한 거짓말장이었을 뿐이다. 그래서 아무런 그러니까 악역도 아니고 선역도 아니고 애매한 짓 하다가 결국 그냥 성균한테 불의 대상으로 죽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전 이번 시즌 3의 그 전개들이 이 많은 유명 배우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캐릭터들이 네. 퇴장을 당해. 음흠. 그러면은 이제 나는 좀 어이가 없는 게 왠지 감독님께서 약간 니들 다 이렇게 유명 배우들이니까 얘네가 마지막까지 남을 줄 알았지.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죽일 거야 얘네들을. 그래서 니네들을 깜짝 놀라게 할 거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그것도 어느 좀 적당한 수준에서 해야지. 왜냐면은 2에서는 굉장히 있어 보일 것 같이 그런 뉘앙스로 연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3에서는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강하늘하고 이진욱이 둘은 뭔가는 할 네.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웬걸. 네. 점점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나름 클리셰 비틀기를 이제 약간 시도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클리셰 비틀기는 그걸 비틀어서 되게 그 결과가 네. 사람들한테 이럴 수가 막 그렇지. 정말 감독이 이거 대단한데 막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냥 비틀기만 해가지고 능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죽일 줄 몰랐지라는 식으로 그냥 되게 어이없게 단순하게 죽음에 네. 이르게 만드는데 저는 그거에 약간 정점을 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현주 캐릭터 전재준. 네, 전재준도 그렇게 일찍 퇴장할 줄 이렇게 몰랐는데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시즌 3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게 사실은 그걸 보다 보면 관객들은 그 주인공 누구한테 몰입을 하나 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몰입할 만한 캐릭터가 잘 없어. 시즌 3에 네. 다 이상하고 그나마 현주 캐릭터가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야. 그리고 현주 캐릭터 가장 거기서 무력도가 세고 정의감이 네. 높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진기명기한테 되게 어이없이 죽어가지고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뒤에 얘기가 분명히 이상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2화쯤에 시즌 3 2화쯤에 대거 유명 배우들이 다 퇴장을 해요. 네. 뭐 양동근도 퇴장하고 네. 다 그러니까 난 진짜 2화까지 보고서 이거 뒷얘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다 죽여버렸지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나마 좀 약간 선하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들이 이미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거 불보듯 결과는 분명히 파국으로 치달을 거기는 한데 이거 너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중요 메인 캐릭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버리고 남은 사람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기훈한테 집중되게끔 만드는 건데 이래가지고 될까 약간 싶었는데 마지막에 보고 나니까 어떡하지. 근데 그렇다고 딱히 유명 배우들을 그렇게 약간 파격적으로 퇴장시킨 것 치고는 성기훈이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딱히 성기훈에 집중도 안 돼 뒤에 후반부에. 네. 그 마진이 말씀하신 그 이진욱 그 캐릭터도 기껏 그렇게 뭔가 그 병정 박규영이 네. 그렇게까지 막 번거로운 수를 써가면서까지 살렸으면은 진짜 힘들게 살려놨는데. 그 이진욱이 난 뭐라도 좀 뭐 네. 살린 뭐 그래서 활약을 해야 되는데 그냥 없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면서 도망만 가다가 그냥 이제 뭐 그냥 간신히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황영사 만나서 그냥 저기 섬 있어요. 그냥 그 정도. 아, 이게 좀 약간 심지어 왜냐면 그거 시즌 3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스포였단 말이야. 무슨 뭐 이준욱 안 죽었다. 뭐 네. 그것도 사실은 뭐 박규영 배우가 괜히 자기 쓸데없이 인스타에다가 뭐 그런 거 사진 올리는 바람에 들켜버려가지고 이제 전 세계인들의 김을 빼긴 했는데 결국 이진욱이란 배우가 딱히 이 캐릭터를 맡아가지고 뭔가 활약상이 1도 없습니다. 이진욱이니까 뭔가 좀 하지 않을까. 끝까지. 뭐 그것도 이제 감독께서 니네 이진욱이 뭐 할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이진욱한테 아무것도 안 시킬 거야. 뭐 그런 심보라면은 뭐 내가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클리셰를 비틀어 가지고 다 조금 사람들에게 막 진짜 띵하게 뭐 반전을 주고 막 아니 이런 감독이 이런 파격적 연출을 쓸 줄이야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비틀기만 했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그냥. 네. 저는 캐릭터가 죽을 수는 있죠. 근데 그 죽어나가는 방식을 납득하기가 약간 네. 나는 어렵다. 그래서 거의 그 술래잡기 파트에서 그 선녀도 죽고 뭐 다 죽잖아. 심지어는 그 선녀 캐릭터는 왜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캐릭터 설정을 그냥 다채롭게 여러 가지 인물들로 써놓기는 했는데 딱히 거기에 의미는 없는 느낌. 디테일한 설정 안 했어. 네, 의미가 없어. 그 캐릭터가 안 나와도 돼. 네. 그 뭐 무당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 뭐 그냥 약간 그런 거에 무슨 관심 있는 그냥 A로 해도 아무 상관 없는 캐릭터.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즌 3로 결말을 내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즌 2 얘기를 할 때도 막 왠지 저 무당은 김건희가 생각난다. 그리고 뭔가 이 OX 투표 약간 뭐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성찰 뭐 문제 의식이 느껴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되게 좋게 얘기를 해줬는데 아니었어. 시즌 3 결말 보니까 그냥 뭐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한 게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그냥 뭐 그리고 그 탑 그다음에 남규 그다음에 민수까지 이어지는 이 캐릭터들로 뭔가 나는 뭐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뭔지 모르겠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아예 마지막에까지 그냥 그 전에 자기 때문에 죽게 된 그 여자 이름 부르면서 네. 그 약에 취해가지고 헛거 보면서 뻘짓하는 거 봐서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거면 뭐하러 이 설정을 넣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이라. 그것도 클리셰 비틀기였나? 니네 이 따위 배우가 마지막까지 남을 줄 몰랐지. 이 사람 조연인 줄 알았지. 중요한 캐릭터였어. 약간 뭐 그런 식인 건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그 막판에 남는 멤버들이 다 우리가 그닥 잘 알지 못하는 배우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제 조연으로 많이 나오시긴 하는데 물론 얼굴은 다 네. 익숙한 얼굴이지만 그 전일만 반장도 나오고 다 전일만 반장도 갑자기 최악역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막 활약을 하는데 약간 좀 뜬금없더라고. 근데 그 양반은 약간 뭐 야만을 맡고 있잖아 거기서 그 멤버에서. 이것도 문제가 특히나 그것도 좀 어이없었는데 그 성기훈이 술잡기 할 때 그 대호로 착각하는 엑스트라 1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머리 스타일이 되게 비슷해. 그 강하늘이랑. 맞아요. 근데 딱 아니네 하고 이제 그냥 착각하는 장면인데 근데 난 그런 장면을 쓰려면은 전에 미리 대호랑 머리 스타일 비슷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를 맞아요. 관객한테 미리 고지를 해준 상태였었어야 돼 그거는.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슷한 그 맥락인데 전일만도 이런 인간이었다는 걸 그 전에 좀 보여주는 게 좀 씬이 몇 개는 있었어야 되지 않나. 갑자기 나와가지고 원래는 나쁜 놈이었지 이 정도로 나쁜 놈이었다.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라. 네. 아니 완전 최악의 무슨 그 조폭 같은 뭐 악역. 네. 근데 사실은 그 전일만이 눈에 별로 안 띄었단 말이야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캐릭터성이 원래 이런 놈이 있었는데 이런 최악의 놈이 남아버렸네 약간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맞아요. 이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왔어 그냥 막판에. 맞아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판에 그냥
네. 갑툭튀해가지고 우리 원래 있었는데 니들이 몰랐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해버리면은 그 456명의 참가자.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유명 배우들을 다 그렇게 캐스팅한 것도 이런 유명한 배우들도 456명 중에 한 명으로서 활약을 할 거예요라고 네. 뭐 그렇게 고지를 하는 건데 나는 그거 성균이 착각했다가 대우 아니네 하고 할 때도 난 그거는 이건 너무 자기 편의적으로 좀 자기적인 느낌이고 네. 되게 편의적이었다. 편의적인 연출이다 이건. 네. 그러니까 시청자들한테 그걸 미리 알려줬어야지. 뒤에 뭐 몇 번이라도 지나가는 거라도 이렇게 그 눈에 시청자들 눈에 한 네. 번은 익었어야 되지 않나. 뜬금없이 갑자기 저런 애가 있었나? 맞아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치. 그 선녀도 괜히 난 그것도 딱 불안하더라고. 그거 그 열쇠 3개 다 꼽아놓고서 그러니까 이제 문이 열리는데 신기 있는 것처럼 꼴깍 하느라고 그러다가 이제 송영창 아저씨한테 이제 배신당하고 좀 약간 죽어도 싼 느낌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엄밀하게는 이 2에서 그냥 가장 좋게 본 캐릭터는 송영창. 왜냐면 끝까지 한결같다. 일관성이 있었어. 일관성이 있다. 네. 송영창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네. 쭉 그냥 자기의 그걸 지켰어. 그 캐릭터 성도 그렇고 여기서 하는 행동들이 이 사람이라면 충분히 계속 이럴 거야라고 납득이 네. 좀 되는. 다른 캐릭터는 저 성균이 왜 이렇게 멘탈이 털렸다가 또 갑자기 마음을 다잡아가지고 또 뭐 애를 또 살리겠다고 생명부지에 이 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좀 잘 납득이 안 가고 다른 캐릭터들이 하는 것도 다 좀 약간 좀 그게 좀 약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송영창 캐릭터만 저는 네. 그래 이 사람은 올곧다 참. 그러니까 캐릭터성이 제일 제대로 된 게 송영창밖에 없어. 네. 다른 캐릭터들은 다 뭔가 이게 왜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하지 싶은. 네. 그러니까 시즌 3가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너무 떨어지고 네. 모든 약간 장면 설정이 다 자기적이에요, 되게.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나는 또 그거 생각해 보니까 임시완 여자친구였던 네. 조유리가 이제 애를 낳잖아. 네. 근데 만삭이 아닌데 애가 나오길래 아직 애가 나올 임신 시기가 아니지 않나. 게다가 사실 그것도 이제 그 양동근 엄마가 양동근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비녀로 이제 네. 그걸 죽이시는데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시각적으로 그거 찔렸다고 죽을 것 같지는 않거든. 되게 물론 이제 아마 뒤에 병장 총으로 쐈으니까 이제 아마 그것 때문에 네. 그 비녀 찔린 것만 봐가지고는 고작 저걸로 뭐 어떤 치명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목 같은데 찌르면은 뭐 죽을 수는 네, 있겠지만 몸통에 근데 그거 비녀 그리고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아가지고 약간 찌르기용인데 네. 그렇게 뭐 그거 근데 찔렸다고 그런 거보다도 뭐 죽이는 거야 뭐 죽였다고는 치는데 애초에 그럴 거면은 그 뭐야 그 OX를 바꿔서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양동근 죽여야 되니까 그냥 약간 일부러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결과를 다 그냥 정해놓고서 끼워 맞춘 느낌이다 보니까는 조금 이게 그 과정이 네. 그 납득이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저는 엄밀하게는 그 사람도 다 죽어나가고 마지막에 이제 특정 무리들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 뒤로부터는 흥미도가 뚝 떨어져서 뭐 알아서 뭐 사실 뭐 누가 1등 돼도 상관없다 약간 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네. 마지막에는 뭐 임시완이 나가든 송영창이 나가든 전일만이 나가든 몰라 나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랄까. 그리고 사실 나는 좀 이번에 그 곽규영 그 강노을 캐릭터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일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그 뒤에 숨은 뭐 아픈 스토리 혹은 감동적인 스토리 뭔가 사람들의 그 심금 울리는 스토리가 분명히 있을 것만 같은 캐릭터인데 네. 없습니다. 없어. 그거는 이진우 캐릭터도 마찬가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것처럼 이 노을이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2에서는 얘가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 조직에 대항해가지고 뭔가 좀 어쨌든 큰 일을 하나 해낼 것만 같은 느낌이었는데 딱히 그런 게 없었다. 시즌 3 다 본 다음에 생각해봤을 때는 굳이 이 병정 캐릭터에 서사를 왜 넣었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왜냐면은 굳이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은 이진욱 살리는 거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네. 박희순 죽이는 거. 근데 그리고- 박희순은 죽어있든 살아있든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모든 캐릭터들이 의미가 다 없게 느껴져. 의미 없이 소모만 돼요. 네. 그리고 사실은 나는 그 강노을이 그렇게 이진욱의 딸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진욱한테 나는 사실 그것도 너무 조금 그 정도까지 감정이입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나는 그렇게
그거는 그 성기훈이 그 아기 안고 계속 그 아기를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게 저는 약간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착한 일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네. 이해가 납득이 안 됐거든. 그러니까 그건 그냥 주인공이니까 착해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지 시청자로 하여금 나라도 저랬을 거야 뭐 이런 느낌을 좀 주기가 쉽지가 않아서 당연히 뭐 그 딱한 어린아이들 그거 다 알지.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런 감정만으로 그렇게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기가 쉽지가 않은 속성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성기훈이 또 원래 그런 캐릭터도 아니고 투에 참가한 것도 그런 의도로 참가한 것도 아닌데 마지막에 돼서 왜 갑자기 성자가 되는지 잘 네. 모르겠는 느낌이라 원래는 그래서 성기훈이 거기서 자기의 목숨과 그 아이의 목숨을 바꾸는 그 씬이 사실 소름이 돋아야 되는 되게 건데 감동적이어야 돼. 감동적이어야 되는데 저는 나는 공감이 1도 안 되는데 네. 어떡하지?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애기랑 성균 둘만 남았는데 차마 주인공이 쓰레기처럼 애기를 버릴 수는 없으니 그리고 이제 그 오징어 마지막에 그러니까 뭐 전일만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뭐 지들끼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자중질환 일어나서 뭐 떨어지려면 떨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일 마지막에 네. 애기랑 임시완하고 이정재가 셋이 남는데 네. 나는 거기서 임시완이 이정재를 못 건너오게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던데. 그러니까 그것도 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일단 죽이더라도 건너온 다음에 그렇지. 죽이던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거지야 그 막판에 그거는 진짜. 아니 그러니까 뭐 지가 뭐 상금 챙겨서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애기도 안 죽이고 자기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응. 돈도 챙길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동그라미로 건너와서 버튼을 발로 꾹 누른 다음에 이정재를 밀든지 왜냐면 이정재가 그 전에도 그렇게 하면 내가 스스로 떨어질게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말을 안 믿는다 할지라도 수현이가 말한 것처럼 셋이서 건너온 다음에 그걸 시작 버튼 누르고 이정재를 밀어서 밀어야, 예. 그래야 애기랑 자기가- 둘이 나가는 게 최고의 베스트 아닌가. 네. 네. 근데 왜 굳이 쥐가 이정재를 그냥 거기서 못 건너오게 해가지고 아예 그 번외 탈락을 시킨 다음에 왜 애를 죽일 생각하는지 난 그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논리라서 그게. 그러니까는 이정재를 거기서 만약에 이정재가 못 건너왔어 떨어졌어. 그러면 거기서 마지막에 버튼을 누르고 애를 던지고 나 혼자 나가겠다는 얘긴데 너무 쓰레기. 임시완이 그런 캐릭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네. 보면 아니면 여기서도 애를 차마 내가 막 떨어뜨릴 생각하니까 네. 막 부들부들 떨면서 울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해.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전 솔직히 약간 그 세모에서 싹 다 죽을 때 아이구야 했거든. 이거 네.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맞아요. 아니, 죽일 놈은 남겨놔야 되는데. 아니 하다못해 그 도시락이라고 했었던 그 캐릭터라도 잡고 있었어야지. 그렇게 그냥 자기 혼자 떨어지게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가 말로는 되게 계산을 척척척해서 뭔가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은데 하는 행동을 보면 진짜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어설프기 짝이 없는 행동을 네. 하고 있어서. 그리고 나는 솔직히 그거 진짜 그 박규영과 그 박희순의 전투씬도 진짜 개어이 없는데. 아마 제일 어이없는 씬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이없는 씬이 많아서 사실 뭐 네. 아니 그 좀 공통적으로 내가 약간 그 삼류 한국 영화들에서 항상 느끼는 그런 지점인데 꼭 되게 악당들 중에서 온갖 폼이란 폼은 다 잡으면서 어떤 상황에서 여유를 잃지 않아. 그건 멋있는데 그 문제는 근데 그 행동의 결과가 그러다가 꼭 자기가 승리를 해야 이제 네. 그게 멋진 악역이었군. 역시 어떤 상황에서 여유를 잃지 않는 정말 베테랑 악역이다. 그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여유를 부리다가 지가 어이없게 죽어 맨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그 박희순은 정말 딱 그 짝이었기 때문에 아니 나 거기서 무슨 괜히 양주병 막 들고서 막 마시면서 막 아니 박규영 기어가고 있는데 빨리 잡아야지 안 잡으면서 왜 어디 가려고 막 하면서 이런 저러 죽겠다 저러다가 뭐 하냐 이래나 들어가지고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그 상황에서 굳이 협박을 당한다고 해도 그 요구를 안 들어줘도 되는데 저는 약간 그 박희수 캐릭터 좀 이상해. 좀 그 초반에 나왔을 때보다 뒤로 갈수록 좀 약간 좀 이상한 게 아닌가 좀. 이거 박희순 캐릭터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생각이 혹시 강노를 사랑해가지고
자꾸만 봐주는 건가? 아니, 저도 그런 생각을 약간 하긴 했는데 근데 그럴라 그러면은 뭔가 애정이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게 조금이라도 어디선가는 표현이 좀 됐어야 되는데 딱히 그런 게 나오진 않으니까. 계속 봐주다가 그 역공당하는 게 음. 돼버리니까 딱 그 발레리나에서 김무열이 네 그런 거죠. 전용서 앞에 두고서 응, 네가 개구나 여기 앉아 무슨 아. 괜히 무슨 멋있는 척하면서 개펌 잡으면서 무슨 술잔 따르다가 바로 허무하게 뒤지는 것처럼 약간 딱 박희순 요번에 완전 그 짝이었기 때문에 네. 그래가지고 이런 장면을 왜 굳이 넣은 거지 약간 좀 사실 시청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뒤틀기 하려면 이런 데서나 뒤틀기를 하든가. 그리고 또 어이없는 장면이 이게 이제 시즌 3에서 게임이 한 2개인가 나오죠. 수레잡기랑 이제 그 줄넘기가 나오는데 줄넘기. 꼬마가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엔 인간 경마에 그 카이지에 나왔던 인간 경마에 그냥 약간 좀 어레인지판 그냥 외나무 다리 건너기에 약간의 리스크를 추가했다 네. 정도인 건데 뭐 그건 그렇다 쳐. 그 이제 철수가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도 이제 이정재가 먼저 건너간 다음에 또 웬 쓰레기 같은 수염난 참가자 새끼가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밀잖아요. 오는 족족. 그래서 이정재가 너 계속 그 지랄 하면 내가 널 밀어버릴 거야 협박을 하잖아. 협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밀면 되지 뭘 협박을 해. 네. 왜 굳이 그걸 고지를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나는 걔를 그렇게 경고를 하고서 걔를 그 뒤에 그냥 그 놓잖아요. 그들에 네. 그냥 난 그래서 미친 거 아닌가 이거는. 그러니까는 저쪽에 나 말고 이정재가 뒤에 일바 따라오고 내가 이바로 왔는데 내 뒤에 오는 사람 내가 다 죽일 거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그냥 자기 등 뒤에 냅둬.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방치를 하길래 뭐 성균 돌았나 약간 이 생각해가지고 맞아요. 이 오는 사람 다 죽이겠다는 놈을 자기 등 뒤에 놓으면은 자기는 안 죽여. 자기는 뭐 주인공이니까 뭐 보호막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그 뒤에 캐릭터라 그리고 그 상황 왔으면은 일단 성기훈부터 밀어버리고 오는 사람 다 밀고 내가 1등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아니 뭐 그렇게 인간성을 버린 놈인데 그러니까. 성균이랑 애기 다 몰지 말란 법이 어딨냐고. 그렇죠. 거기도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성기훈이 여태까지 사람 한 명도 안 죽인 무슨 되게 깨끗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이미 시즌 1을 우승했고 여기까지 올 동안 어쨌든 크고 작게 뭐 자기가 원치 않게도 어쨌든 사람을 계속 죽였던 인물인데 다른 사람들 위해서는 얘를 죽여야 되는 게 그렇지 그 쓰레기를 죽여야지. 네, 만든 것 같은데 거기서 안 죽이길래 약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느낌이 정당방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는 정말 죽이기 싫었는데 내가 너 기회까지 줬어. 근데 이제 네가 이렇게까지 나오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걔를 결국 떨어뜨리게 되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서 그것도 좀 너무 어거지에 가득 찬. 그러니까 그게 정말 리얼한 그 실제 상황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질 수는 없지 솔직히. 그리고 내가 그 뭐 수염난 새끼도 그 언제 봤다고 걔를 믿겠냐고. 그렇죠. 널 밀어버릴 수도 있어 한 다음에 걔를 뒤에 둔 채로 사람들을 구하고 있으니까 내가 조마조마한 거야. 저러다가 성기훈 떨어지겠는데 약간. 아니 성균이 그거 구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약간 전 그것도 말이 안 돼 솔직히. 네. 이미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은 성균이고 뭐고 또 뒤에서 다 밀어버렸을 건데 뭐 경고했다고 뒤에 가만히 있는 거에. 네. 근데 그것도 진짜 걔 말이 안 되는 게 내가 널 밀어버릴 수도 있어. 그랬으면 약간 나는 오히려 걔가 한번 해봐 이 새끼야 하면서 같이 막 싸울 줄 알았어. 막 그 성균이랑 싸움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또 그 말 듣고 쫄아가지고 하면서 뒤에 가길래 이거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네. 부유리도 너무 그냥 그렇게 깽깽이라도 좀 시도해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아예 포기를 하는 것도 조금. 그리고 그 애엄마가 조유리 캐릭터가 그 다리를 다치는 과정도 사실은 그 계단에서 살짝 다리를 삐끗했는데 그게 그 정도로 다리가 부어올라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은 좀 아니지 않나. 그 해남전의 채치수 마냥 그냥 그 발목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무슨 엄청난 점프를 했다가 내려오다가 다리가 이렇게 완전히 발목이 돌아가지고 채치수처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나오지는 않았어. 어쨌든 거기서 그냥 계단에서 이렇게 약간 헛디뎌서 접질른 그 정도인데 저렇게 되는 수가 있나 싶기는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뭐 그거야 그렇다고는 쳐도 그래도 마지막에 좀 시도 정도는. 왜냐면 다리가 아무리 아파도 내가 죽음을 그다음에 특히나 아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이면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용기를 내든 마음을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여기 시즌 3 공통적인 그 부분인데 이렇게 낙사를 한 캐릭터들이
되게 이렇게 가지런하게 되게 딱 잘 누워 있어 되게. 아니, 가지라는 거 플러스 다리가 이렇게 살짝 예. 이런 모양을 꺾여 있는데 옛날에 여우령이라고 예, 알아요. 그 포스터에서 이렇게 다리 예. 저거 된 것처럼 다리가 살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엎어져서 떨어지거나 뭐 옆으로 떨어지거나 네. 뭐 이렇게 뭐 수직으로 머리부터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예. 평범하게 곱게 이렇게 잘 뉘어놨어 이렇게. 네. 그래서 좀 떨어지는 모습이 좀 약간 전실적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성기훈도 그렇고 네. 그 조유리도 그렇고 약간 너무나 딱 감독이나 그림 잡아야 되니까 이게 최대한 가지런하게 누워 있어야 돼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그냥 여기 피 이렇게 웅덩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거기 위에 자 배우님 여기 잘 누우세요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누워 있어가지고 내가 난 약간 좀 거기 그 조유리 그거 장면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마지막에 성기훈 떨어진 것도 네. 그렇고 좀 난 약간 좀 거기서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 약간 조금 그게 슬퍼야 되는 장면인데 예쁘게 죽어요. 예쁘게 죽어 있어 되게. 낙사를 했는데 임시완도 그렇고 네. 모두가 다 그냥 너무 깨끗하게 딱 그렇게 누워가지고 뒤에 그냥 동그랗게 요 피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결국엔 그 오달수의 그 배신도 딱히 뭐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게 언제 본색을 드러내느냐 이제 그걸 네.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이제 그게 늦어져가지고 게다가 또 막 최 이사가 약간 의심을 했는데 그 최 이사 의심하는 것도 아니, 황영사 계속 얘기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아이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것도 여태까지 이런 이상한 상황을 다 겪거나 봐놓고서도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진짜 이놈들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의심부터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럴 리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약간 좀 극구 그냥 단호하게 이 사람은 해버려가지고.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 그러면서 생명의 은인이니까는 나는 의심을 안 한다 1도 안 한다 약간 좀 황영사도 좀 답답하더라고. 네. 감이 없네. 약간 생각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형사란 놈이 이렇게 감이 없어서야. 맞아요. 최 이사가 이 정도까지 해주면은 이거 좀 감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되게 답답한. 네. 그리고 황영사도 사실 또 뭔가 해줄 것만 같은 느낌의 캐릭터였는데 아무것도 하는 거 없고. 네. 난 시즌 1도 그랬는데 그 가면 쓴 그 외국 VIP들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오그라드는지 모르겠어. 나는. 좀 약간 웃기다. 사실 오그라든다 좀. 그 가면을 쓰는 것도 난 왜 쓰는지 모르겠어. 그 의미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가면 설정도 진짜 그럴 거면은 좀 약간 무섭게 생긴 좀 그런 가면을 써야지 무슨 네. 이렇게 동물 가면 같은 거 쓰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라도 좀 무서운 느낌이 들어야 네. 되는데 그런 느낌이 1도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솔직히 그 VIP 파트도 내가 약간 오징어 게임의 각본에서 그러니까 설정이 치밀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네. 사실 그 VIP도 내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카이지에서 음. 돈 많은 사람들 그치 그런 거죠. 사회 상류층들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그냥 그거만 따온 거지 어떤 그 뭐 VIP들의 설정 그다음에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거 안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거 안 정해놓은 거. 대충 그냥 뭐 좀 나이 많아 보이는 네. 뭐 노인 남자 뭐 술 좋아하는 새끼 뭐 약간 중국계 미녀 약간 뭐 네. 그런 식으로만 그냥 대충 그냥 해가지고 어떤 뭐 치밀한 그런 거 설정 없이 대충 그냥 한 느낌. 그러게. 그래서 그 4화인가 5화인가에서 얘네가 막 그 병정들 분장해가지고 막 내가 실제 뭐 여기 와보니까 짜릿하네요 막 하면서 또 영어 쏴라쏴라 하면서 그 장면이 전 더 어이가 없어. 그 구경하고 있는 것보다 더 어이가 없더라고. 네. 뭐 하는 거지 이거? 뭐지 이런 갑자기 개 쌈마이가 된. 네. 네. 안 그래도 쌈마인데 그 네. 이하로 추락. 자 하다 도대체 여기까지 가는구나. 어이 털리더라고 내가 네. 딱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영어 쏴라쏴라 하는 순간. 네. 그러니까 어이가 여러 번 없는데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제 한숨을 쉬면서 봐가지고 네. 진짜 아니 그리고 그 애기를 참가자로 하는 것도 나는 이거 너무 무리수 설정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애기를 애초에 참가자로 정한다는 거는 애기는 죽인다라는 얘기인데 물론 뭐 여기서 그 사람들이 서로 뭐 죽고 죽이는 거를 구경하는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럴 수는 있기는 한데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뭐 좀 깔아놓고 좀 저걸 해야지. 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음. 그 애기를 참가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난 당위성을 잘 못 느끼겠어가지고 이 극중 설정에서. 그냥 뭐 재미로 하는 거기는 한데 그것도 재미로 한다고 해도 그거를 좀 납득이 가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설정이 별론데 그 설정을 약간 그럴싸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도 하나도 안 되고 뭔가 계속 고개가 갸웃거려지고 뭔가 되게 이상하다는 느낌만 계속 받게 되니까는 네. 아 이게 연출이 좋지 않다. 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막판에 그 파이널 오징어 게임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아니 버튼을 일부러 안 누르고 있어 애들이. 감독님이 누르지 말라고 그랬어. 버튼 누르면 안 돼. 그러면 스토리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참 만약에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렇기는 한데 무력도가 진짜 높은 사람 한 명만 있으면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떨어뜨리고 네. 지금 그냥 우승하고 끌고 나가는 가면 되는 건데 유유히 나가는 거야 그냥. 그리고 엄밀하게는 저는 그 무력이 최고 센 1인이 성균이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 이 사람은 시즌 1을 겪어봐서 이 게임이 피지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이 아니 그 전에 무슨 뭐 총 연습도 하고 뭐도 하기는 했어도 아니 하다못해 무슨 뭐 격투를 좀 배우든지 무력을 높여서 들어와야지 그냥 맹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쩔쩔매고 그렇게 밀리기 좀 말이 되나 약간 좀 애초에 그 시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준비해서 들어온다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해가 안 가긴 하더라고. 애초에 그 전에 이정재랑 아기만 남게 되는 상황이 납득이 안 돼. 아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예. 그 임지환과 이정재가 그 세 명 애기 3명 남게 된 그 상황 자체가 말이 현실적으로 그거 진짜 말이 안 된다니까는. 그러니까 아니 임시완이 진짜 애기 던져버릴 생각 아닌 이상은 그 짓을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는 게 아니 나는 그 장면이 진짜 제일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 전에 임시완이 애기를 던질 법한 뉘앙스에 약간 그 정도 인간이라는 걸 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저게 좀 말이 되나 좀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으로 가는 그 결과에 도달하는 그 과정이 그 방식이 너무 이상해서 좀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진짜. 그렇지. 네.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황영사가 한 거라고는 배 타고 헤매다가 없습니다. 막판에 들어와서 떠나가는 형의 뒷모습을 보면서 형 왜 그랬어? 그래서 이게 조금 아니, 그러니까 황영사 캐릭터 안 나와도 상관없는 캐릭터예요. 그렇네. 네. 근데 이 3의 문제는 여러 이제 유명한 그 배우들이 뭔가 해줄 것 같은 느낌으로 다 나오다가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다 없어 뭐 이리저리 그냥 다 소거돼 가지고 없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야 이건 참 허무하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쨌든 그나마 이제 아기가 우승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이제 프론트맨이 안고서 떠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 아기를 자기 동생한테 보냈지. 졸지에 이제 동생한테 애 키우라고 보내가지고 이제 그 456억이 든 계좌와 함께 보냈고 이제 또 자기가 직접 친히 미국까지 가가지고 이제 성기훈의 딸을 만나서 성기훈의 그 모텔에 있던 남은 이제 현찰과 이제 뭐 그거 옷을 해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것도 사실 심정적으로는 아니 그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프론트맨이 그 정도의 사람인 건가? 약간 좀 그러니까. 의아하긴 한데. 왠지 그것도 이병헌이니까 이제 왠지 또 그 완전 개쓰레기면 안 될 것 같은 약간 느낌으로 약간 조금 아니 원래 개쓰레기 짓을 하고 있는 인간인데 그런 사람이 그 어떤 뭐랄까 좀 성기훈에게 좀 동화됐달까 감화됐달까 해서 예. 마음이 일말에 약간 뭐 인간성이 뭐 남아있다 약간 뭐 그런 뉘앙스로 하는 건데 아이 그럴 거면은 애초에 그 같이 방 안에 있었던 그 가면 쓴 미치광이들 다 지가 때려잡았어야지 그런 마음이었으면 아니 그 따를 거는 계속 그 짓거리는 하고 있으면서 그래도 양심이 남아 있다는 게 약간 좀 저는 사실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그거죠. 사실 근데 시즌 3 내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그 막판에 그 장면 넣으려고 감독 입장에서 좀 회심의 그걸 한 게 아닌가 싶죠. 그 네. 미국 골목에서의 딱지치기. 네. 케이트 블란쳇이 나와서 음흠. 갑자기 으잉 이거는 미국판 나오나? 라는 이제 그런 예고를 하듯이 약간 그러니까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뭐 그런 확정은 아니지만 그런 소식은 있더라고. 뭐 데이비 핀처가 뭐 미국판을 만든다라는 뭐
그 기사는 본 것 같긴 한데. 핀처가 만들면 훨씬 더 나을 수도 네. 있겠다. 그래서 핀처라길래 그러면은 좀 한국판보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즌 3가 정말 좋았으면은 마지막 케이트 블란쳇 나올 때 이럴 수가 세상에 세계 속의 오징어 게임 국뽕이 차오른다 막 그랬을 텐데 이제 뭐 그냥 저는 뭐 얘기 자체가- 프론트맨을 주인공으로 한 뭐 그런 시리즈가 뭐 나올 수도 네. 있다라는 식으로 프론트맨 스피노프 아니면 혹은 공유 스피노프 네. 딱지맨 뭐 그런 거. 뭔가 나올 왜냐면 얘가 어쨌든 거대 프랜차이즈가 됐고 네 돈이 되니까 그 완성도랑 상관없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봐주고는 있기 때문에 욕을 하면서도 어쨌든 보고는 있기 네. 때문에 아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그게 이제 다른 외국의 뭐 다른 감독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작을 하든지 뭐 연출하든 해야지 이거 지금 이 연출자가 계속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저는 이것도 관짝에 못 박았다. 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떠나기가 참 힘들구나. 박수 칠 때 떠났어야 된다. 저는 네. 그 1 시즌 1 때 이거는 칼같이 끊었어야 된다. 아무런 생각 없이 뒤에 1 때도 제가 볼 때 원도 설정이 허술했어 원도. 디테일하지 않아서 어. 그냥 재밌게 그래도 이미 기존에 나왔었던 게 있으니까는 그냥 저냥 볼만하다. 그거 어. 빨로 그걸 어떻게든 이제 잘 버무려져 가지고 어떻게든 비빔밥은 사실 밥 있고 그 비빔의 그 뭐 채소라든가 네, 그 종류만 재료들. 잘만 하면은 어떻게 해도 맛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냥 1편은 재미는 있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거 산 넘어 산이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3편에서는 이 한계치를 명확하게 보여준 게 아닌가. 특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넷플릭스에서 다 보고 나시면 마지막에 감독하고 이정재 배우랑 이병헌 배우가 나와서 네, 세 명이 대담하는. 대담을 하는데 그거 보고 나면 아 이래가지고 작품 이렇게 나왔구나. 저는 네. 그 대담 그 뭐랄까 그거 비화. 그거 찍지 말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전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려면은 진짜 되게 훌륭한 걸 만든 상태에서 그거를 비하를. 그러니까 난 좀 그것도 의아한 게 같이 나온 거잖아요. 그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의 반응을 본 다음에 난 대담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자만한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좀 그러니까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 대박이고 뭐 이게 우리가 짱인데 뭐 약간 좀 그런 느낌으로.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거 보면 이병헌 배우랑 이정재 배우가 말하는 뉘앙스랑 감독이 말하는 게 약간 달라요. 네 핀트가 안 맞아요. 그 약간. 배우 두 분은 약간 좀 그렇지 않나라고 좀 약간 그런 식의 그 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감독님은 이렇게 어깨에 많이 좀 뻥 차셨더라고. 네, 그리고 확신의 차이 있더라고. 네. 되게. 근데 저는 그 대담을 보면서 그 대담이 괜찮게 느껴지려 그러면 아 작품에서는 말을 다 못했지만 사실은 이 캐릭터는 원래 그 전에 이런 전사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역할로 이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행동에 대한 좀 당위성을 부여해주는 좀 그런 보충하는 형식이어야 되는데 네. 아니 감독님은 아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배우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약간 되는 대로 찍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아 이럴 거면은 얘기를 하지 말지 왜 굳이 나 이렇게 대충 만든 거야 근데 이렇게 멋진 걸 만들어내다니 대단하지 않아? 약간 이런 식인데 아 이게 대단하게 보이지가 않는데 어떡하지? 저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대담이 저런 말을 왜 하지 약간 그래가지고 네. 저거 자랑스럽게 말할 게 아닌데 네. 저는 그만큼 각본을 허술하게 구멍 숭숭으로 썼어요라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네. 그 자백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길래 아니, 저건 자랑이 아니라 숨겨야 될 그건데 저거를 그래서 무슨 뭐 배우들이랑 뭐 같은 장면을 뭐 그거 여러 버전 찍었다는 이런 얘기하는 게 그 자기가 결국에는 뭔가 확실하게 안 네. 정해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건데. 감독은 이미 모든 설정과 그 캐릭터들의 그런 그 심경이라던가 혹은 그 변화라던가가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영화가 이미 찍어져 있고 그걸 그대로 기술적으로 찍는 게 그 연출을 하는 그 연출자가 하는 건데 연출자도 야 이렇게 하는 게 나은가 저렇게 하는 게 모르는 상황에서 배우들하고 상의하면서 그때 이렇게도 찍어보고 저렇게도 찍어보고 아 그거는 특히나 그 성균의 그 마지막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인데
그것조차도 마지막에 네, 뭐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그러니까 뭐 여러 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기를 대신해서 죽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게 나은지 혹은 뭐 비장하게 하는지 뭐 여러 버전으로 찍었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감독님이 너무 그냥 약간 주먹구구로 연출하시는 거 아닌가 좀. 그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게 남들한테 자랑할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 얘기는. 저는 그 이런 거를 만약에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이 봤으면 경을 쳤지 않았을까 진짜 네. 극노했을 것 같은데. 너무 저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런 말을 왜 하냐.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든 생각이 수현이랑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으로 즉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건 이게 토리야마 야키라 정도의 진짜 천재 아닌 이상은 네. 이거 하멜 수 없다. 아니 그리고 이 드라마가 장르가 치밀해야 되는 장르인데 네. 그런 뭐 게임의 구성 방식 그리고 이제 거기서의 캐릭터들의 시츄에이션 이런 네. 거를 진짜 철두철미하게 맞아요. 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하고 정해 놓고서 찍어도 모자랄 판에 네. 이거를 즉흥 약간 그런 식으로 그때 좀 자기의 그런 기분으로 찍으면은 안 되지. 장르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즉흥성이나 어떤 그 센스 아니면 그 천재성을 발휘하는 거는 그 왕가이처럼 그렇지. 약간 감성에 의존하는 뭐 그런 왕가의 영화 같은 그런 거면 또 맞아요. 혹시 모르겠어. 네, 네, 거기서 이제 오는 막 뭔가 배우들의 어떤 연기나 이제 네. 그 감정선에서 오는 어떤 그런 변화들 이제 그런 거는 그런 장르라면은 네. 그렇게 즉흥적으로 약간 좀 찍어도 어느 정도 용인이 되겠지만 이거는 완전히 그런 스토리 패턴 하나하나가 되게 철두철미해야 되는 맞아요. 그 데스케임류의 이런 장르인데 맞아요. 그런 장르를 뭐 자기가 결론도 안 지어놓고 찍었다는 건 나는 도저히 저는 진짜 좀 그 납득이 안 되네요. 그래서 네. 보고 나서도 실망했지만 그 대담을 보고 나서 실망이 네. 100% 올라갔다. 차라리 그 대담 없었어야 돼. 없었어야 돼 진짜. 그냥 없었으면은 네. 아, 왜 이렇게 찍은 걸까라고 그냥 네. 갸웃했을 텐데 대담을 보고 나니까 아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렇게 나올 수밖에 네. 없는 거지. 이렇게 찍었으니 이렇게 망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니까. 아그 대담은 그거 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거 진짜 역효과야 그거.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거기서 이병헌 배우님이 무슨 얘기 하냐면 원래 자기는 영화든지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그 캐릭터를 100% 분석하고 네. 그 캐릭터가 되어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이건 찍으면서도 이렇게 찍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있었다. 계속 갸웃하면서 자기도 이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모르고 계속 찍었다는 거니까 이정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뭔가 말씀하시는 네. 게 약간 좀 애매했단 말이지. 아니 이거 돌려 깐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러니까 약간 돌려까는 배우 2명하고 네. 뭔가 그거 눈치 전혀 못 채고 있는 감독하고 네. 이제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데 그 세 명의 대화도 약간 조금씩 엇나가는 느낌 들거든요. 네. 음.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제가 그렇게 뭐 감독님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근데 약간 이전에도 2나 3에서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도 좀 그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이분이 너무 좀 이게 좀 자의식이 좀 과잉된 거 아닌가. 많이 올라와 있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세계적으로 대박난 오징어 게임 1을 만든 감독입니다. 약간 뭐 조금 그런 그 뽕이 좀 내가 너무 있습니다. 보이더라고. 네, 네, 네. 예. 그게 느껴져요. 이번 대담에서도 그게 많이 느껴지고. 네, 저는 진짜 많이 무슨 되게 뭐 거장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되게. 예. 아니 그 전에도 느껴졌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느껴지고. 네. 그러니까 1위 성공했을 때 느낌보다도 지금의 위치는 네. 나는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예. 와 있다라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신 것 같은데 시즌 2의 마지막에까지 뭔가 굉장히 있을 것만 같이 하고 끝났기 때문에 3편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마무리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은 괜찮지 네.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대가 이렇게 박살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저는 시즌 2 마지막 회를 볼 때 이렇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네, 맞아요. 그냥 뭐 무난하게 대충 논란 없는 무난한 엔딩 네, 정도로 네. 예상을 했단 말이야. 저도 그래서 근데 이렇게 나올 줄은 정말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뭐 드라마 그 시즌제라는 게 드라마 제작, 뭐 영화 제작 이런 게 다 돈이 얽혀 있으니까 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겠지만은 근데 나 2 나온다 그럴 때도 좀 그냥 뭐하러 2를 왜 그렇지. 만들어 약간 예, 그 예, 생각을 했었고 난 DP도 우리가 원을 정말 좋게 얘기했었는데 원해서 DP. 끝냈어도 되는 건데. 네, DP1 극찬했었는데 솔직히 난 그때 DP1만 나왔을 때 그 시점에서는 한국 그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서 나는 거의 탑에 나는 DP를 놨었어요. 되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건 진짜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있는 정말 훌륭한 명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괜히 그걸 또 2를 또 이어가지고 괜히 다 말아먹었잖아. 2에서 그냥 완전 개 이상한 환타지로 만들어가지고 완전 시즌 1의 기존랑 전혀 그냥 상관이 없는 이상한 걸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그렇게 원 잘 됐다고 그냥 좋다고 그냥 2, 3 또 이어서 갖다 붙여가지고 내버리면은 꼭 이렇게 좀 좋았던 것까지 망치는 경우가 하도 많다고. 네. 이런 결과를 초래할 거였으면은 오징어 게임도 성기훈도 굳이 왜 돌아온 건가? 약간 좀 그런 식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시즌 3는 한 6시간을 이렇게 좀 이제 시간을 보내게 해준다. 네. 그 정도 장점이 있죠. 그렇다. 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잡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